네, 안녕하십니까. 대현TV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최근 행보를 단독 보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유력 인사에 따르면 최근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장소에 불쑥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안 대표는 왜 자신의 정당도 아닌 다른 정당 소속 지역위원장들이 모인 이 장소에 나타난 것일까요? 자,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이름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별개의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의 당명을 새롭게 바꾼 정당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자, 지난 10일 안 대표는 자신이 쓴 책을 들고 국민의힘, 다른 당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종래에 안철수의 그 소극적인 행보에도 다소 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안 대표는 책을 나눠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발언을 했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철수, 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군요. 이 말을 들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안 대표가 자리를 뜨고 나서 뒷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대동소이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하는구만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정당 당협위원장들 모임에 불쑥 나타나서 자신이 쓴 책을 나누어주고 가는 건 매우 이례적이지요. 인사차 왔다고는 하지만 당협위원장들은 자신의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 사령관들 아니겠습니까? 예, 안 대표가 이들과 안면을 트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불쑥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서울 지역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들이라는 점, 이 점이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들이 모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만약에 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다른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었다면, 그들의 모임이었다면 과연 안철수가 참석을 했을까요? 서울이라는 지역, 그리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과의 만남, 이게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대외적으로는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례적인 행보가 안철수 생각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안철수는 지난 2011년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른바 안철수 바람,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따놓은 당상이었던 시절, 그때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안철수는 고 박원순 시장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곧장 대선 행보로 선회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느덧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이래저래 단맛과 쓴맛을 봐온 안철수. 급기야 2018년 대선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달랑 국회의원 3명이 있는 소수 정당 국민의당의 당대표일 뿐입니다. 이제 다시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당금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안철수가 이끄는 정당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재감이 매우 미약합니다. 세력도 크지 않습니다. 자, 안철수 입장에서는 야당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가 돼야지만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철수 주변에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연대 또는 통합을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가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야권 분열은 더 이상 안 된다.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난 여러 차례 선거에서 이미 이 야권이 분열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민주당의 압승을 초래한 이런 원인을 제공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야권 통합 서울시장 후보, 야권 통합 부산시장 후보를 내야지만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집권당은 강력합니다.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고 더군다나 지방정부도 사실상 거의 모두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민주당을 상대해서 승리를 하려면 어떤 야당에서는 특단의 정치지형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야당들도 대체로 이런 분위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안철수가 지난 10일 국민의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인사를 하고 간 것입니다. 사실 안 대표는 대선에 대한 재도전 의지가 상당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안철수 메시지도 좋아졌고요. 정치인들끼리 갖는 스킨십도 꽤 강화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타이밍, 그리고 워딩, 그리고 강약 조절, 이런 것들이 현재 야권에서는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서울시장을 찍고 가겠다는 방향성, 이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안철수가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된다면 안철수는 이 서울시장을 유지하건 유지하지 않건 언제든 차기 대선 주자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시장 선거와 차기 대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더 재미있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다른 정당 국민의힘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장소, 이 장소를 찾았는데 안철수가 다녀간 뒤로 또 이곳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선동 전 의원입니다. 김선동 전 의원도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당 김선동보다 남의 당 안철수가 선수를 친 셈이죠. 여러분, 일각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너무 강하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미 안철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분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인물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싶겠지만 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내에서 자신의 리더십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기 주자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좌파적 정책들을 당으로 가져오려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사실은 김 비대위원장이 종이호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안철수의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물밑 행보로 이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진출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관측, 진단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요즘입니다. 네, 대현TV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